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나 지원 약속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교회 결산의 올바른 방향성을 주제로 2022 교회 재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36회기가 출범했습니다. 새 임원진들은 향후 1년간 소속 교회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제6회 정기총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고 새 리더십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외국인 신도 준간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명석 교주가 첫 공판 현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20여일가량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여러 보상과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정작 유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부 유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굿 로이어스 전수미 변호사를 김효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지난달 31일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2천만 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고 다음 날인 30일 공무원과 유가족 간의 1:1 매칭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이런 정부의 여러 대책들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변호사 단체들은 국가 배상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서고 소송을 위해 유가족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족들과 함께 정부 대상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를 만나 소송 준비 사항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보다 많이 위축돼 있으세요. 맨 처음에 국가가 애도 기간과 방법과 정도를 정해줬잖아요. 그 순간에 너무나 국가의 대처가 없고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매뉴얼도 없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오히려 이 문제 제기를 하면 애도의 정치화하면서 유가족까지 입막음을 시켜버려서 왜냐하면 참사예요. 이거는 국가가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거든요. 전수미 변호사는 정부가 유가족들을 향해 지원을 약속했던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유가족들의 실망감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좀 공무원이 1:1 매칭을 한다는데 그래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 모른다. 공무원들도 다 모른다고 하시고 현장에서 느낌이 국가가 없다. 1호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날 했던 행동이 시민단체 동향 파악이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조문하고 있을 때 자기 가족이 어디 병원에 시신이 있는지 몰라서 병원을 다 돌아다니셨대요. 전 변호사는 앞서 1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한 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배상을 위한 검토를 약속만 했을 뿐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법에 의해 정부를 대상으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배상법에서의 관건은 결국 2조 1항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그게 국가배상이 인정이 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거고 그 실제적 컨트롤 타워들 책임져야 될 지휘부들은 거기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굿 로이어스 측은 변호사들만의 애도의 방법으로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며 11월 말 소송인단 모집을 끝내고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현미입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교회 재정 세미나를 열고 재정 담당자들 대상으로 교회 결산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 주 강사로 나선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결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정 건강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2022 교회 재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단체는 한국교회가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와 개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재정 운영 면에서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신뢰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열려 16회째를 맞은 이번 세미나는 교회 결산의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공인회계사는 지금 교회들은 결산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많다며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재정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은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위탁을 해주셨고 재정부에다가 다시 한번 맡긴 셈이죠. 교회의 구성원은 교인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도 보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회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결산의 본질입니다. 최 회계사는 교회 재정 결산을 하는 데 있어 특별히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결산 정보가 보고 싶은 성도는 언제든 원하는 정보에 제약 조건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산 후에는 재정을 잘했는지 교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검토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해에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아야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갈 거냐는 얘기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관리라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를 보는 부분입니다. 높은 푸른교회 조국현 재정국 사무국장은 최호윤 회계사의 설명을 듣고 우리 교회의 재정 운영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일반 성도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충분하게 그러니까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잘 공유가 되지 않는 부분들, 투명성과 관련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아직은 미흡한 것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 신뢰운동 신동식 본부장은 교회 재정은 투명해야 한다며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낮아진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도들에게 매달 결산 내역을 보고하는 불편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재정 건정성과 투명성을 쌓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 결산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말씀 나왔겠지만은 좀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불편이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회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재정의 투명성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공감과 공유를 공조하는 교협을 주제로 36회기를 맞았습니다. 뉴저지 교협은 앞으로 1년 동안 교협에 속해 있는 150여 교회들을 섬기게 됩니다. 새 회기를 맞은 뉴저지 교협은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길 다짐했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시무 예배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공감과 공유로 공조하는 교협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36회기를 맞이했습니다. 36회기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는 시나브로 교회 박근재 목사가 신임 회장에 취임하며 부회장의 김동권 목사와 전경엽 장로, 총무 신철웅 목사, 서기 하늘 목사, 회계 박성철 장로 등 새 임원진이 출범했습니다. 먼저 일부 예배에서는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의 은혜 아니면 찬양에 이어 성은 장로교회 김정문 원로 목사가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뉴저지 사모회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를 합창으로 찬양했습니다. 2부 취임식에서는 먼저 직전 회장 고한승 목사가 신임 회장 박근재 목사에게 교협기를 전달했습니다. 박근재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교육회관 마련을 위한 비전을 밝히며 미래의 뉴저지를 방문한 선교사들이 숙박할 수 있는 장소,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센터, 개척교회 예배 공간 활용, 이단 대책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임실행위원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또 교회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한 귀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6회기에 예정된 주요 사업은 연례사업으로 신년 할애식,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호산나 청소년대회와 전도대회 등입니다. 이제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출발하는 36회기 뉴저지 교협은 교협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새 회기에는 보다 발전되고 더욱 성숙한 모습의 교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교협이 되길 기대합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6회 정기총회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18일 상임회장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번 상임회의를 통해 한 해 동안 펼친 주요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 리더십 선출을 위한 최종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한교총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인선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 이형훈 목사를 대표회장 후보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공동 대표회장직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 권순웅 목사, 예장 백석총회 총회장 장종현 목사, 예장 대신총회 총회장 송흥도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내달 18일 열리는 제6회 정기총회를 통해 최종 선임이 결정됩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교주가 첫 공판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외국인 신도를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명석 교주의 첫 공판을 18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공소 요지를 밝히며 피고인은 종교 교주로서 신도들이 자신의 말을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교주 측 변호인은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입장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후 다음 달 16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천제일병원 의료봉사팀은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강병직 이사장과 초아봉사단원들과 함께 미얀마로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봉사단은 뮤와 다공에 있는 빈민가 등 수도 양곤 3곳의 230여 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봉사를 펼쳤습니다. 미얀마 현지인들은 아파도 평생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했는데 친절히 진료하고 약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천제일병원 강병직 이사장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의료봉사 활동을 계속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오늘 특수본 조사는 앞서 용산구청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과 직원 등 실무 인력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입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용산구청 직원들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 구청장이 헬로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이행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방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고 한국과 사우디는 20여 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오찬 겸 회담에서 강조된 건 왕세자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 등을 통한 양국 간 협력 강화였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도 에너지와 방위산업, 건설 인프라 세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던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일정은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업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KD 운송그룹 소속 14개 버스 회사의 광역버스 노선에서 오늘부터 입석 승차가 금지됩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원칙대로 운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열어 올해 계획한 정규버스와 전세버스 증차 물량을 앞당겨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출퇴근 시간대 좌석을 1,500석, 연말까지는 2,300석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같은 대책들이 실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당분간 출퇴근길 승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으로 지난 20년간 민주당 지도부를 이끌어온 낸시 펠로 하원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퇴진 선언은 중간선거 패배에 따른 것으로 그에 거치는 중간선거 직후 미 정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하원의장으로 기록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맹렬한 수호자로서 우린 그에게 깊은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29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막을 올리고 본격적인 회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첫날 회의 의제는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기후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둘째 날은 지속가능한 무역 및 투자를 다룰 예정입니다. 3년 만에 정상회의에서 만난 중일 두 정상은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중일 국교 수립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상회담에 참석했지만 영토 분쟁 등 민감한 현안들이 언급되면서
양국 관계가 당장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한 채 올해 들어 30차례 이상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으며 핵실험 재개 준비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북한의 각종 도발 행위와 지역 정세에 영향을 줄 충돌 여부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헤르손 등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벌이면서 주민 1,000만 명이 전기가 끊긴 채 추위에 떨고 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책임을 우크라이나에게 돌리고 우크라이나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협상을 시작하기를 원치 않고 있고 타협점을 찾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바로 공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 날도 포근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하다 보니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대구 18도, 광주 19도, 부산 18도, 제주는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또다시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이 탐지한 바에 따르면 사거리가 15,000km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번 성공을 계기로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의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